안녕하세요. 밍밍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시간으로 아주 기초적인 맥스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적인 이제 활용 명령들을 좀 살펴볼까 해요. 먼저 기본 도형 그리는 것부터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본 도형 이제 그리는 거는요, 어, 크레이트 패널에 들어오셔서 자, 박스 이렇게 버튼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자, 얘를 이용을 해서 기본 도형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단일 화면으로 이제 좀 만들어 볼게요. Alt W를 누르시면 예, 선택된 화면을 이렇게 단일 화면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도 가능하고요. Alt W입니다. 얘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음, 뷰포트 토글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쓰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축키를 이용해 주시는 걸 권장하고요. 자, 우선 3차원 화면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의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클릭 드래그 클릭을 누른 상태입니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 클릭을 띄신 후에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또는 아래쪽으로 위로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클릭을 하시면 박스 작성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이 박스 버튼이 계속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계속 클릭해서 그리시면은 계속 그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를 종료를 완전하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오른 클릭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콘 도형도 한번 그려볼까요? 콘, 클릭 드래그, 클릭을 띄시고, 높이, 클릭 한번 누르고 띄신 다음에 자, 위아래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자, 위쪽 원의 크기를 조정함으로 해서 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벌려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요. 이렇게 꽃가콜 형태의 콘 도형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 클릭해서 완전하게 종료. 그다음에 스피어. 얘는 이제 공 모양이에요. 왼쪽 클릭을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드래그 클릭을 띄시면 예, 도형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지오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클릭 들어가시면 얘도 이제 공 모양인데요. 이 두 가지는요. 우선 여러분들 F4를 눌러 보시면 이 도형들에 대한 이 세그먼트 라인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세그먼트들이 폴리곤 면들이 이제 분할된 상태를 보시면 얘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이제 폴리곤 이제 사각 타입이고 얘는 이제 트라이앵글 타입이에요. 삼각형 타입. 얘 같은 경우는 이 면들이 지금 일정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얘는 좀 이제 다르겠죠. 분할 면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지구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경도와 위도 나눌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제 도형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편집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적으로 좀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형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 면 분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어쩔 때는 편집을 할 때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스피어 도형이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린더. 이 실린더는 그냥 원통형 기둥이에요. 원 기둥. 자, 클릭 드래그, 클릭 띄시고 높이 클릭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튜브, 클릭 드래그, 클릭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자, 클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높이 클릭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러스. 자, 클릭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클릭 띄시고, 그 다음에 두께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아래쪽으로. 가로 방향이 아닙니다. 위아래로 움직이셔야 돼요. 자, 클릭해서 완성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피라미드. 클릭 드래그,
클릭 띄시고 높이 클릭. 그다음에 티봇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맥스에만 있는 서비스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렌더링 테스트 할 때 좀 많이 쓰는 도형인데요. 클릭 드래그 해서 우리 스피어 도형 그리듯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플랜이라는 애는 이렇게 평면 도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바닥 좀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도형이기도 하고요. 뭐 기타에서도 뭐 또 잘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나중에 좀 필요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텍스 플러스라는 애는 원래는 하이 버전에서는 없었던 도형이에요. 얘는 뭐 뭔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건 이제 3D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3D 형태로. 그래서 지금은 뭐 잘 3D 형태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이렇게 편집 들어오셔서 레이션 사이즈 뭐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와이드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내용 편집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글꼴 편집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좀 2D 이제 도형 작성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버전에서 없던 기능이 이 상위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라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기본 도형 그리는 걸 좀 살펴봤는데요. 얘 말고도 이제 추가적인 도형들이 또 있어요. 자,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이제 스탠다드 말고요. 얘를 클릭하시면 또 다른 도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프롬이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보시면 또 굉장히 많은 도형들이 있어요. 뭐 히드라, 뭐 토러스 넛, 뭐 챔버 박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그려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챔퍼 박스 클릭하시고 클릭 드래그, 그다음에 높이 클릭하는 것까지는 박스 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조정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나와요. 지금은 좀 각지게 나오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은 세그먼트 개수가 지금 한 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보통 여기가 동글게 나올 거예요. 이 세그먼트도 아마 숫자가 1이 아니라 3으로 지정돼서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모서리가 각지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요. 우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챔퍼 실린더 클릭 드래그 높이 클릭해서 마지막에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각지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라운드지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일 탱크 클릭 드래그 클릭 띄시고 높이 클릭, 마지막에 위아래로 움직여서 캡에 대한 볼륨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슐 클릭 드래그 높이 클릭하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곤 도형이라는 애가 있어요. 젠곤. 자, 젠곤은 이제 다각 도형 그릴 때 쓰는 건데요. 자, 클릭 드래그 높이 클릭,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요, 얘가 이렇게 내접과 외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는 건데, 모서리를 이렇게 각지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릭해서 뭐 이렇게 그리실 수도 있고, 아예 각지게 그리실 거라면 이렇게 높이까지 지정하신 후에 아래로 쭉 내리시거나 아니면 위로 쭉 올리셔서 클릭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젠곤 또한 나중에 또 사용을 하는 예제가 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제 CEXT라는 도형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자 높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두께 클릭해서 이렇게 그리는 도형이 있어요. 얘 또한 나중에 또 그리는 예제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모든 걸 설명을 하면 또 강의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성법은 여러분들이 좀 익히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작성된 도형들을 보시면요. 자, 편집을 통해서 사이즈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박스부터 볼게요. 자, 박스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 패널에 들어오시면 자, 여기서 사이즈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스팬이라는 부분인데 이 스팬 부분을 커서를 위치시키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스핀 하듯이 이렇게 사이즈 조정하실 수가 있고 또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 지정으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랭스 세그먼트, 뭐 와이드 세그먼트, 하이 세그먼트가 있는데 얘는 아직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공면 작업할 때라든지 뭐 그럴 때 좀 필요한 애인데 저는 뭐 알아두시는 방향으로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콘. 자, 콘 도형에서 보면은 이제 세그먼트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공면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좀 여기서는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레디우스 1. 자, 아랫부분에 대한 원 반지름값 조정하는 거고요. 레디우스 2는요. 위쪽 원에 대한 반지름값을 조정하는 애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이 조정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세그먼트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면 분할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더 개수를 이제 조정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는요 필요가 없습니다. 1로 놔두셔도 돼요. 맥스는요 면 분할이 많이 될수록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필요 없이 면 분할을 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캡 세그먼트 얘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 면에 대한 면 분할을 이제 해주는 애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단계에서는 뭐 굳이 조정해 줄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사이드 부분이 이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분인데 지금 24 기본값으로 돼 있어요. 얘를 좀 더 이렇게 늘려주면요,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세그먼트 라인들을 지금 엣지 라인들을 지금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쟤를 숨겨놓고 F4를 이용하면 이런 엣지 라인들을 보이고 숨기고를 토글 기능으로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숙여놓고 보면요. 아까 24 정도의 세그먼트를 봤을 때 좀 각이 져 보였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금 확대해서 보면 좀 더 낮게 잡으면 더 각이 져 보이겠죠? 이렇게.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보이는 상태에서 두 배씩 그 배수로 설정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사용자마다 뭐 적당한 사이즈를 잡아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굳이 답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너무 많이 주지는 마세요. 나중에 이 도형들 가지고 뭔가 이제 막 면도 막 더 부드럽게 하고 막 하는 그런 이제 옵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참고로만 얘를 알아두실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많이만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어. 스피어가 조금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자, 이동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구 도형을 보면요. 반지름 값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그먼트 면의 또 개수를 조정하는 애예요. 얘가 세그먼트로 얘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면의 개수가 많을수록 부드럽게 표현이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지오스피어도 이제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러스라는 도형도 좀 볼까요? 자, 토러스 도형을 보시면 레디우스 1, 레디우스 2 어디가 조정되는지 보이시죠? 레디우스 1은 전체 이 원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디우스 2는 이 두께, 이 두께에 대한 크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그먼트 또한 이제 이 면 부드럽기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곡면이 지금 원형 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많이 돌려주면 좀 더 부드러워지죠. 지금 한쪽만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사이드까지 같이 조정을 해주셔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튜브 도형도 좀 한번 볼게요. 자, 반지름.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는데 안쪽 반지름, 바깥쪽 반지름. 이렇게 두 개의 원에 대한 반경 크기를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 그 다음에 하이 세그먼트 여기서 마찬가지로 필요 없습니다. 네, 캡 세그먼트 또한 얘가 필요 없어요. 1로 해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사이드 조정 부분 정도가 부드럽기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비스 도형도 잠깐 볼까요? 서비스 도형.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레듀스는 이제 크기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이렇게 세그먼트를 늘려주면 얘가 부드럽게 바뀝니다. 아까는 굉장히 각져 보였는데 세그먼트 값을 눌러주니까 좀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이렇게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 티브 파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디, 핸들, 스폿, 립 이런 것들을 뭐 보이고 숨기는 뭐 재밌는 옵션 설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 플랜을 보도록 할게요. 플랜에서 와이드, 하이 부분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세그먼트 개수 조정 가능한데 여기서는 뭐 굳이 필요가 없겠죠. 평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챔퍼 박스를 보겠습니다. 챔퍼 박스. 예, 챔퍼 박스가 박스하고 거의 동일해요.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필렛 부분만 지금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필렛. 이 라운드에 대한 사이즈 변경 부분이 되겠죠. 자, 이 필렛에서 세그먼트가 보면 필렛 세그먼트가 있어요. 얘가 아까 1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각지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완전 각져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 이 밑에 보시면 스무스라는 체크 부분을 끄시면요 완전 각져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져 보이게끔 해주고 싶으면 그냥 스무스를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로 이제 잡아주고 싶으면 플랫 세그먼트를 3 정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더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무스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체크를 또 안 하시고 쓰면은 얘가 또 이렇게 각져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체크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챔퍼 실린더도 좀 볼까요? 챔퍼 실린더 뭐 사이즈 조정은 실린더하고 똑같고요. 자, 필렛 부분이 있죠? 자, 얘가 지금 각져 보이는데 자, 이 필렛 세그먼트를 제가 3 정도로 바꾸고요. 얘가 이제 부드러워졌죠? 모서리 부분이. 그다음에 사이드도 좀 부드럽게 할까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들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좀 필요에 의해서 예제 부분에서 또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정도까지만 우선 이 기본 도형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도형은요, 이름들, 각각의 이름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숙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3000함에서 그리는 연습보다도 3000함에서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정방향에서 그리시는 연습도 좀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콘도형 또는 뭐 실린더 도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탑뷰에서 그릴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화면에서 그릴 때하고 이제 방향이 달라요. 레프트에서 그릴 때하고도 이렇게 방향이 틀리고요. 그려지는 게 틀리죠. 방향이. 그리고 얘가 이제 그려지는 걸 보면요. 탑뷰에서 이제 그린 애는 지금 여기 그리드 라인 보이나요? 측면에서 보이는 이제 프론트나 레프트를 보시면은 이 검정색 라인이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검정색 라인이 한 요쯤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가로 방향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기준에서 얘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준에서 이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프론트에서 그린 애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탑뷰 쪽을 봤을 때 얘가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진하게 돼 있어요. 그리드 라인이 여기서 기준에서 이제 그려집니다. 항상.
레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려지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기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해 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얘가 이제 그려지는지를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객체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하시는 것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선택을 하실 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박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맥스에서 이제 선택법이 크러쉬 선택법이 있고 윈도우 선택법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캐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윈도우 선택법과 크러쉬 선택법을 아실 텐데, 이 맥스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 툴바에 보시면 지금 얘가 윈도우와 크로싱을 어, 구분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애예요. 지금이 이제 크로싱 설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윈도우 설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예, 우선 크로싱이 뭐냐면은 이 박스 영역에, 이 선택 영역에 걸쳐져도 얘가 선택이 돼요. 걸쳐져도 다 포함을 하고 이렇게 걸쳐져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앤데, 윈도우는 이 박스에 다 들어와야지만 선택을 합니다. 얘가 지금 선택이 안 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지금 선택이 안 됩니다. 크로싱으로 해놓고 다시 해볼게요. 자, 선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크로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윈도우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윈도우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맥스 작업을 할 때는요, 이 윈도우 선택법의 이 막강한 이 기능을 좀 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느끼세요. 이제 복잡한 작업을 들어가야 이 윈도우가 절실하게 그때는 필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도 꼭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되고 사용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캐드에서는 얘가 이제 자동으로 사용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맥스에서도 자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환경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커스터마이즈 프리퍼런스에 들어오셔서 자, 파일이라 제너럴이라는 메뉴에 씬 셀렉션에 보시면 자, 오토 윈도우 크로싱 체크를 해놓고 쓰시면 자동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자, 캐드에서 쓰시는 것처럼 클릭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때 얘가 크로싱과 윈도우를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캐드에서도. 자, 마찬가지예요. 맥스에서도 클릭한 위치에서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갔을 때는 윈도우 선택법이고 그 반대 방향은 크로싱 방향으로 크로싱 선택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권장합니다. 환경을 바꿔서 쓰시는 것을. 이거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음. 자, 그리고 그 방향을 또 여러분들 바꿔줄 수 있어요. 아까는 이제 라이트, 레프트가 돼 있죠. 크로싱을 쓰는 게 이제 크로싱을 쓸 때 나는 뭐 라이트로 이제 레프트 쪽에서 이제 썼었는데 크로싱 방향을 나는 레프트를 뭐 라이트 쪽으로 옮겨서 쓰겠다. 그럼 얘가 반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아까 윈도우 선택법이었는데 크로싱으로 나오죠. 반대죠. 그렇죠? 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드를 같이 쓰기 때문에 캐드에서는 제가 이 설정으로 지정을 해놓고 저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또 여러분들 편리에 의해서 알아서 지정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택법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지금 선택은요, 해제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여백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여백 부분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브 명령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맥스 메인 툴바에 보시면요. 자, 무브 명령이 얘고요. 그다음에 로테이트, 스케일 명령이 그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되어져 있어요.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얘가 단축키가 있어요. WER이 단축키입니다. WER 순서대로예요. move W, 그다음에 rotate E, 그다음에 스케일은 R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단축키에서 Q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 Q가 뭐냐면은 메인 툴바에서 우리 보통 이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누르고 있으면요, 이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원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해줄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폴리곤 형태로 이렇게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프리하게 선택 영역을 잡아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곡선으로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자유롭게 또 영역선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문질러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서 쓰는 건데 얘가 또 잘 안 먹히네요. 이렇게 문질러서 아무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설정이 여러분들이 Q를 누르면은 이 옵션이 바뀌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좀 다른 애들 보통 안 쓰는 편이거든요. 얘만 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자마다 좀 뭐 다르긴 하겠지만 뭐 가끔 얘가 이제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하는데 선택을 좀 한 번에 해야 되거나 뭐 그럴 때 좀 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보다 이제 뭐 좀 더 이제 빠르게 설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저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애를 좀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박스 형태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를 좀 잘 안 쓰는 편이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어 있으면 좀 당혹스럽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얘가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WER을 쓸 때, 무브를 쓸 때, 무브를 단축키를 누른다고 W를 눌렀는데 뭐 여러분들 Q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Q를 눌러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Q를 눌러서 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 명령을 볼게요. 자, 무브 명령을 뭐 먼저 실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선택하고 실행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무브 명령을 이제 실행을 이렇게 해주신 상태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죠? 누르는 효과 이렇게 눌러 놓으시고 보시면 이렇게 기즈모라는 게 보여요. 이게 아이콘이 하나 보이죠? 이 기즈모의 형태가 로테이트와 스케일일 때 모양이 다릅니다. 자, 바로 이 무브 기즈모, 그다음에 로테이트 기즈모, 그다음에 스케일 기즈모고요. 자, 무브 기즈모에서 얘가 X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커서를 놓고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X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Y 부분으로 커서를 두고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쓰시면 Y 방향으로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면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이시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브를 적당하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고, 얘가 또 단축키가 있어요. F5부터 F8까지 단축키를 사용하는데 F5는 X, F6은 Y, F7은 Z고요. F8은 이렇게 XY를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XY.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이 맥스를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 기즈모를 보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네, 기즈모를 이제 좀 숨겨놓고 작업을 이제 하시거든요. 선수분들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처음에 입문하실 때 너무 많은 걸 설명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도 처음에 맥스를 배울 때 무슨 독학도 했지만은 뭐 학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학원을 좀 한 달간 좀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물론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루에 3시간, 2시간 교육 시간이었는데 하루에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 맥스를 접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엄청난 많은 걸 되게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상세하게 그때 뭐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런 걸 다 알아야 연습 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처음 입문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입문하실 때 제 개인적인 이제 부분으로는 입문하실 때 너무 많은 걸 알기보다도
내가 배운 내용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최대한 연습을 하고 다음 부분을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맥스를 연습해야지 많은 걸 다 알고 넘어가시게 되면 어차피 다 그거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제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마스터가 되면서 이렇게 실력을 이렇게 조금씩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기 무브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딴 데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 아주 무브는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는 회전 명령이에요. 다른 도형을 좀 사용할게요. 자, 회전 명령입니다. 아이고, 얘 말고 티봇 도형을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회전 명령인데 면 개수가 좀 많으니까 여러분 보기가 힘들죠. 기조모 형태를 조금 줄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기조모가 지금 이 엣지에 가려져서 좀 여러분들 알아보기가 힘드시죠? 제가 기조모 크기 조정하는 거는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기조모 크기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키보드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기조모의 크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무브 상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 크기 조정은 여러분들 이 로테이트, 뭐 스케일, 무브 얘네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는 애들이에요. 무브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크기를 해놨다 그래서 뭐 로테이트에서 뭐 이 크기가 뭐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크기로 유지가 되어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크기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작업하실 때 적당하게 사이즈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로테이트 기즈모가 또 이렇게 생겼는데 밖에 있는 원도 있고 안쪽에 있는 원도 있어요. 얘는 또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탑뷰이기 때문에 근데 뭐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실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 이 로테이트를 우선 기본 사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로테이트를 쓰실 때는요. 자, 이 커서를 우선 원부터 볼게요. 이 원형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클릭을 누르시고 마우스로 움직이시면요. 얘가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돌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얘가 안 돌아가요. 마우스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면 이 안에서 돌리면 얘가 안 돌아갑니다.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셔야 얘가 회전이 확실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물론 얘가 환경 설정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선, 이제 세로선 쪽으로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한번 돌려볼까요? 그럼 이 빨간색 선 방향으로 얘가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선 방향으로도 녹색 선이죠. 자,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선 색상이 사실은 얘가 선 색상이 축에 대한 이름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우선 파란색은 Z고 빨간색은 X고 녹색은 Y예요. 우리 무브를 볼게요. 무브가 보면요. Y가 녹색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X고요. 그죠? 지금 이제 Z축은 안 보이는데 3차원 화면에서 보면은 Z축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상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우선 알아두시고요. 지금 헷갈리시면은 아직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회전은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회전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회전에서 얘하고 얘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 탑뷰 화면 말고 이 3차원 화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3차원 화면에서 이 로테이트 기준물을 보면요.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그냥 2D 원으로만 보이죠. 얘 같은 경우 좀 입체적인 원형으로 보이는데, 그죠? 이런 애들. 자, 얘를 이용해서 돌리면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밖에 있는 애는 지금 보는 뷰 있죠. 이 보는 뷰가
평면으로 인식을 해서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보는 뷰 자체를 평면으로 인식을 해서. 보는 방향을 제가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죠. 평면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살짝 얘가 그냥 틀어지게끔 돌아가겠죠. 실제 돌아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맥스를 사용하실 때 얘를 쓰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맥스 화면에서도 사실 맥스 작업을 하실 때도 이 3차원 화면을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정방향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하실 때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 화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이 화면을 사용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꼭 여기를 쓰시더라고요. 이해하기 편하고 이렇게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작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화면에서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이 정방향에서 좀 작업을 해주는 방향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명령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스케일. 자, 스케일 기준으로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얘가 X 쪽에다 커서를 두시고 이렇게 X 방향으로만 크기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Y 방향으로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크기를. 그다음에 이 가운데 쪽에 보면요.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커서가 이 면, 라인면 있죠? 이 라인면을 이용해서 사이즈 조정하는 거하고 삼각면을 이용해서 사이즈 조정하는 게 달라요. 지금 탑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썼을 때 여러분들 차이점을 분명히 못 느끼실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라인면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제가 스케일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삼각면에다 두고 스케일을 썼을 때 똑같죠? 제가 3차원 화면을 켜놓고 볼게요. 정방향 화면들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한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이 객체만 여러분들이 보고자 한다면 Alt Q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된 객체만 딱 보이고 나머지는 잠시 숨겨줄 수 있어요. 다른 애들 다시 나오게 하시려면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아이콘 중에서 Isolate Selection Toggle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또 스케일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라인면을 이용해서 제가 스케일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탑뷰에서 어떻게 돼요? 높이는 지금 스케일 조정이 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삼각면 부분에서 제가 스케일 조정을 해볼게요. X, Y, Z가 모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스케일을 쓰실 때 얘를 쓰느냐 얘를 쓰느냐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시게 되면 막 이렇게 해놓고 그냥 탑에서만 작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놓고 막 작업을 막 진행을 해요. 그리고 되돌아왔더니 얘가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스케일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 예, 카피까지만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명령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카피 명령은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move, rotate, scale을 사용하면서 이제 쓰는 건데 자, 무브에서 이동을 시킬 때 우리가 그냥 이동을 하면 얘가 그냥 이동인데 Shift 키를 누르고 쓰시면요. 복사를 합니다. 자, 클릭을 띄시고 보시면 옵션 창이 하나 떠요. 우선은 옵션 창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OK를 누르시면 얘가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로테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테이트에서 회전을 쓰실 때 그냥 이렇게 회전을 쓰시면 되는데 Shift를 누르고 회전을 하시면 얘가 복사가 됩니다. 지금 파란색이라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이시려나? 제가 좀 색상을 조정해 놓고 잘 보이는 색상으로 좀 조정해 놓고 해볼게요. 자, 로테이트를 그냥 돌릴 때, 그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썼을 때 복사돼서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도 Shift를 누르고 쓰시면요,
이렇게 복사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스케일도. 자, 이 세 가지 move, rotate, scale을 쓰실 때 카피 명령을 Shift를 누르고 쓰면 된다라는 거 알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카피 옵션을 좀 살펴볼게요. 자, 카피를 제가 이제 복사를 하나 합니다. 복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선 이 카피 인스턴스 리퍼런스 옵션이 있어요. 우선 카피하고 인스턴스 리퍼런스를 이제 보긴 할 건데, 이 리퍼런스는 나중에 좀 볼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인스턴스 얘만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카피로 복사를 했을 때와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 인스턴스로 옵션을 해놓고 복사를 했을 때가 달라요.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틀린 점은 없는데 얘가 제가 얘를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사이즈를 모디파이 패널에서 레디우스 값을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어때요? 인스턴스로 복사한 애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죠. 같이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그먼트 개수도 한번 늘려볼까요? 같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또 색상이 또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이제 색상 바꿀게요. 띵. 자, 일반 복사, 카피를 이용한 애는 뭐 별개로 이렇게 같이 안 움직이는데 인스턴스로 복사한 애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얘를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카피를 했고 얘를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인스턴스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조정하면 얘도 이제 같이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와 카피는 여러분들 구분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긴 했는데 갑자기 나는 얘는 별도로 조정을 해주고 싶어.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얘를 이제 분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선 분리해주는 방법은요. 여기 모디파이 패널에서 이제 얘를 쓰시면 돼요. make unique라는 이 아이콘 메뉴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 이름들을 좀 잠깐 볼게요. 이름들. 이 오브젝트 이름을 보시면요. 티봇. 얘도 티봇 다 티봇이에요. 다 티봇인데 뭐가 다른지냐면요. 얘가 좀 글자체가 가늘고요. 얘네들은 글자체가 굵어요. 차이점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얘만 한번 보고 계셔 보세요. 다르죠? 그죠? 얘가 좀 굵죠? 얘도 굵게 나와요. 즉 인스턴스로 복사한 애는 참조 복사가 된 애들은 이 글자 폰트가 굵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인스턴스 복사가 된 얘구나 얘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만 보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겠죠. 조정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여러분들 크기 조정하실 때 이 속성 값을 변경하지 않고 스케일 값을 이용하잖아요. 그럼 얘가 같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스케일은 같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이제 분리를 해주고 싶다. 분리하는 방법은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Make Unique를 클릭을 해주시면 서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별도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복사 기능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되는구나. 자, 복사를 하실 때 복사 옵션 말고 이 옵션 말고요. 자, number of copy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숫자가 지금 1로 돼 있죠. 얘를 뭐 5로 지정을 해놓고 오키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복사를 한 위치만큼 얘가 배열을 합니다. 그 개수만큼을 동일한 간격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인스턴스로 해놓고 얘를 또 복사를 하면 전부 다 배열된 객체들이 인스턴스 복사가 되겠죠. 객체 수정을 하면 같이 수정이 될 거고요. 자, 이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좀 이게 쭉 기본 도형부터 해서 복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손에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명령어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계속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숙달을 기본으로 좀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맥스를 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러와 그 다음에 재질, 그 다음에 조명, 카메라, 그 다음에 렌더링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